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솔로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여러분께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합의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 4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저에게 설명란 맨 밑에 저희 전화번호를 변기할 테니까 거기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았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사합의서는 첫째, 합의서 제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서의 합의서 제출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한 사항들일 겁니다. 이 4가지를 놓고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필요성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뜻의 표시를 서로의 의견 합치로서 만든 게 형사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아마 우리 사회 질서나 아니면 또 인성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요, 1심 판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을 쉽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합의서란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형사합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처분을 줄여달라고 또 구속을 면하자는 의도가 더 강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빨리 가해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합의를 한 게.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도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찰이 경찰이 긴급 구속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이 그렇죠. 합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지루하고 불안한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세 번째는 경찰서 등에서 합의 유예 기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들어올 법한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합의서를 해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검찰의 구속기소 여부를 물어보기 전에 합의를 하면 좋다라고 경찰에서 통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유예 기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합의서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다라고 경찰 등에서 합의서 유예를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여러분께서 저에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옵니다. 사실상 그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경중을 알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의 피해자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망한 경우와 부상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망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7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가 돈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 합의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해자의 형편도 고려해 가면서 이 합의금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불러놓고 나 합의 못합니다 하고 가해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형을 좀 더 살면 됩니다. 형벌을 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나름대로 그분이 형사 처벌을 깊게 받는 것보다는 자기도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서로가 상호간에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700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해자의 그 형편을 아마 따져서 아마 700에서 3천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사망사고인데 무슨 700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정말 힘들게 산다, 정말 뭐 월세 살고 있는데 뭐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 살겠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사고는 700에서 3천이지만 부상사고는, 부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상사고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단이 1주가 나오면 50에서 70만 원, 2주가 나오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비공식, 공식 가격은 아닙니다. 비공식 가격이지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가장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신 이 부분입니다. 사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는 안 했지만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합의가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너무 가난해서, 가해자가 너무 가난해서 3천만 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 주면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합의는 안 됐지만 법원에다 공탁금 1,000만 원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신이 찾아 쓰고 싶으면 쓰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찾아 쓰지 말고 그건 알아서 해라 라고 공을 피해자한테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공탁금 제도입니다. 그거는 누구를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사 합의서를 할 때는 적절하게 미리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인지를 좀 알 수만 있다면 좀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이 적절한 가격에 이분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분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합의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 제출의 필요성은 정말
서로가 불필요하게 형을 많이 살린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도 나름대로 금전 보상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형사 합의서 제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왜냐하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다리다 안 오면 유예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제출해라 라는 게 있다는 거 하고, 합의금은 잠시 전에 얘기했듯이 사망할 경우는 700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리고 부상사고는 일주당, 그러니까 진단서 일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는 이런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형사 합의서를 그 양식이 좀 필요한데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우리 구독 회원이라면 당연히 제가 그거는 양식은 제공하겠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양식 구하는데 수고하시지 말고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 양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았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